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5월 2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이더리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비트코인도 8천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이 라인도 위협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제 다행히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면서 마감했지만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봐야겠죠. 최근에 흐름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데에는 아무래도 미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에 발표된 기준금리에서는 동결이 나왔지만 이것보다 더 시장이 주목했던 건 그전에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또 어제 아이러니컬하게 끌어올리고 마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동결 발표 이후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결국에는 정책적 방향성이 금리 인하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발언에 다소 안도하면서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고 마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흐름이 좋지가 않죠. 자, 이런 흐름이 또 오늘 나오고 있는 데에는 최근 비트코인과 강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을 했고요. 또 출시 이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순유입세를 보여주던 블랙록의 IBIT도 출시 후 처음으로 순유출이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유출이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고 순유입이 들어오면 상승했다라는 이 비례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따른 하방 압력이 오늘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중간에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지금 저항으로 여기를 올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 라인이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이 400만 원 이 주봉상의 이평선 라인 지금 이 부분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뚫리게 되면 이 300만 원 초반대 이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주봉도 이번 주 어디서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러로는 6만 달러가 뚫려서 대략 5만 8천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지 라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5만 달러가 뚫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해도 하락할 때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14% 마이너스로 월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FTX 사태가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악재로 작용했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시 비트코인이 19%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FTX가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이 하락분을 결국에는 끌어올리고 복구를 해줬다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 우리는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추가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네 번째 반감기가 저번 달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대세 상승장이 올해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세 번의 반감기를 살펴봤을 때 이 반감기 시점부터 급등이 나왔던 게 아니죠. 항상 이렇게 꽤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상승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매매를 지금 진행할 필요가 없고 정확하게 지지라인 만들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잘 잡아야지 추후 상승분에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힘든 시기시겠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비중 조절을 잘한다면 충분히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 시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거시적인 이슈들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도움 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두 번째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타점과 비중, 대응까지 받아보시면서 이 힘든 시기를 꼭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로 이더리움 개별적으로는 미국의
하원 의원, 이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는 SEC의 이전 발언과 모순된다. 과도한 규제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위원회 청문회 참석 당시 이더리움 증권 분류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위원들을 오도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바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면서 상황을 살펴봐야겠는데, 자, 일단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밑에 내용을 함께 보시면, 자, SEC가 이더리움 등장 초기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SEC의 일부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했다. SEC 위원장이 되기 전 게리 겐슬러 자신도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스탠스를 바꿔서 이더리움을 증권 분류하려는 데에는 바로 이 지분 증명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은 기존의 작업 증명, Proof of Work에서 Proof of Stake로 전환하는 업그레이드, 머지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바가 있죠. 이 과정에서 탈중앙화 성격이 떨어졌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이더리움을 증권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이더리움이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 바로 ETF 관련해서 미국의 중앙예탁결제원이 DTCC에 그 ETF 출시 대기 목록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라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는 총 9개의 자산운용사에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가장 빠르게 심사를 받는 반에크 같은 경우에는 5월 23일로 그 날짜가 예정되어 있죠. 일단 5월 달은 승인되기 힘들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6월 달에 심사가 대기 중인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 출시 대기 목록에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한번 이더리움이 상승력을 보여줬다가 이 시장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려온 거죠. 하지만 홍콩에서는 이미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현물 ETF를 출시한 상황이고,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속보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제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암호화폐 호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당장 전반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연내 승인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겠고, 그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기와 겹친다면 오히려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이더리움이 이미 신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보다 그 상승폭에서는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조정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패닉셀을 할 타이밍이 아니다. 우리는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아야겠다는 생각하셔야겠고요.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시는 실수가, 예를 들어 차트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진행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처음에는 비중을 적게 가져가시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 보면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내가 비중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남들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포모 현상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 높은 곳에서 오히려 추격 매수가 더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빠르게 손실 전환될 수 있겠죠. 평균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오면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타점을 이렇게 잡으면서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차트는 우상향했지만 나는 손실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라는 말을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가 중요한 거고, 당연히 조정이 나오고 상승 전환할 때가 가장 유리한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은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카톡방은 전부 무료로 운영하면서 제가 이런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밑에 있는 링크, 2번째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